자, 그 용도에서는 단독하고 공동주택, 주택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단독 공동은 이미 주택법에서 다 했죠? 했죠? 대신에 종류만 다시 한번. 자, 단독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으로 하면 몇 개?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그런데 주택법상의 주택에서는 단독은 뭐가 빠져? 공관이 제외된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공동주택은 이 법으로는 4개인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주택법 시간에는 기숙사는 제외. 그것만 알면 돼요. 숫자 문제는 이미 다 구분했죠. 이제 건축법만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 지금 설명한 단독 이런 것들은 부동산학 개론에 내기도 하고 주택법에 내기도 하는데 건축법만 낼 수 있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 건축법만 내는 게. 자, 다중주택, 디귿. 다중주택, 디귿. 둘째 줄 끝부분.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1층에 필로티 구조가 있죠. 필로티가 뭐예요? 기둥만 있어. 기둥만. 벽면이 없고 그 필로티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데 다중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가구를 보면 기역의 첫 줄 끝에 다만 1층 전부 일부 똑같이 나와 있죠. 뒤에 치면 똑같아. 그 대신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둘째 줄.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층수 산정함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 주택은 1층의 전부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지금 여기까지 읽은 된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쓸 때 층수에서 제외한다는데 아파트 연립은 어떻게 써야 돼? 전부를.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지문 뒤에까지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필로티야, 필로티. 1층의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면 아파트나 연립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전부를 써야 돼. 전부를. 그럼 아파트 연립 아닌 것은 어떻게 돼요? 전부, 일부. 구분하겠죠? 그것만 외우고 와. 뭐 끝에까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면 1층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아파트 연립은 어떻게 해야 돼? 전부를. 나머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그거는 이 건축법에서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택 나오면 이거 나와. 건축법에는 주택 문제 내면 요 지문이 한 개가 나와. 그러니까 구분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2장 넘겨요. 15호, 16호. 숙박과 위락. 숙박과 위락이 나와. 숙박과 위락은 좀 이따 바로 배워야 되니까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자, 숙박에는 1번에 일반, 2번에 관광, 3번 다중생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먼저 1번에는 일반하고 생활 숙박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러면 일반 숙박 시설하고 생활 숙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취사가 안 돼 일반, 취사가 돼 생활 숙박. 중개업할 때만 알아야 돼. 중개업하려면 숙박 시설도 일반 숙박은 뭐가 안 돼? 취사가 안 돼. 취사가. 생활 숙박은 취사가 돼. 그래서 여러분 취사가 되는 생활 숙박 뭐 있어? 펜션. 그 다음에 그냥 원룸 아니야. 주거용이라고 해야 돼. 주거용 원룸. 이런 것들은 취사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보통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걸 생활이라고 그래. 근데 잠만 자는 것은 일반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반. 그래서 호텔,
여관, 여인수. 여기서 말하는 호텔은 모텔이야, 모텔. 요즘 우리 모텔이라고 많이 써진 게 있지? 이게 일반 숙박시설의 호텔이에요. 그럼 관광 숙박시설에는 호텔이란 단어 앞에 무언가 단어가 하나씩 꼭 붙어 있지. 관광 호텔, 수상 관광 호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일반 숙박의 호텔하고 관광 숙박의 호텔은 정문 앞에 갔더니 무궁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무궁화 표시가 있으면 관광 숙박이야. 무궁화가 없는 게 일반 숙박의 호텔이야. 근데 시험에서 무궁화 있다 없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호텔은 뭐다? 일반. 단어가 붙은 호텔은 관광 이렇게 구분하란 뜻이야. 그럼 왜 요즘에 모텔에다가 호텔이라고 안 써놓느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호텔하면 비싸.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새로 모텔이라고 붙여놓은 거지. 모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호텔인데 그걸 뭘로 모텔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관광 숙박의 쭉 끝에 첫 줄 끝에 가면 호스텔 이 말 나와. 호스텔. 이거 뭘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봐? 유스 호스텔 들어봤어요? 유스가 뭐야? 젊은 친구들 대학교 MT 갈 때 그 MT 가면 방 하나 큰 거에서 여러 명 같이 자잖아. 그런 식의 개념을 호스텔이라고 그래.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우리 대학생들이 잘 사는 거 말고 그냥 배낭여행 간다 그러잖아. 해외 배낭여행. 우리 해외 배낭여행 가서 막 별 7개짜리 호텔이잖아? 아니지. 그냥 저렴한 호텔이다 그러지. 그게 호스텔이야. 뭐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은 방 쓰잖아. 침대 하나씩 가로. 그런 거를 호스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끝에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돼 있죠. 보통 우리 콘도라고 그러잖아. 원래 콘도 이름은 휴양 콘도미니엄이야. 그래서 무슨 시설? 관광 숙박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중생활 시설은 우리 뭐라고 그랬죠? 고시원이야. 고시원. 옛날에 고시원을 새로운 이름으로 다중생활 시설 이렇게 놓은 거지. 그때 괄호 속에 이종 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말 그대로 공부만 하고 잠만 자는 건 뭐야? 이종 근생이고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하면은 그때는 요 숙박 시설에 해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위락 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뭐 4번에 카지노, 5번에 무도장, 무도학원. 여기서 무도장은 캬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걸 말해.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춤 배우는 학원은 위락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하고 전혀 달라 성격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6, 27, 28호가 굵은 것이 나와 있죠. 자,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지금 보통 화장장 그러죠. 화장장. 그 화장시설이야. 그게 바로 묘지 관련 시설이야. 그리고 봉안당. 옛날에 납골당 그랬지. 납골당 용어가 일본식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봉안당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장례시설에 보면 28호 장례시설에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제 아셨지? 장례시설이 두 가지가 있어. 사람하고 누구로? 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때 이런 거 하나 물어보겠지. 장의사. 그 장의사 해놓고 묘지 관련 또는 장례시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없지 그게. 바로 이종 근생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 거. 그리고 27호가 왜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느냐. 27호가. 자, 보통 음악당이나 극장을 원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그래.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문화 집회인지도 몰라. 근데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음악당이나 극장 가는 걸 우리 무슨 생활한다 그래? 문화생활한다고 그랬지. 문화생활. 문화상품권이 뭐야? 문화상품권. 극장도 가고 공연장도 가잖아. 그래서 이거 문화 집회 시설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돼? 소형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종 근생으로도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모가 크다 작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건 뭘로?
2종 건설, 옛날식으로 하면 그냥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불려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숫자 같은 거 없을 거니까 이렇게 둘 중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근데 요 앞에가 야외자가 붙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야외 가는 걸 뭐라 그래? 관광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관광 휴게시설이야. 그러니까 극장이나 음악당 앞에 뭐가 붙으면 야외자가 붙을 때는 무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이유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한다 해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1번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이 뭐라고? 극장, 공연장, 극장 이런 걸 말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뭐는 재배? 동식물로는 재배돼. 그럼 다른 말로 동식물로도 무슨 시설이야?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돼도 다중시설로 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종교시설. 종교시설 하면 어디 연상돼? 성당. 교회 하고 싶으면 큰 자 써, 큰 자. 성당은 다 크죠. 교회는 개인이잖아, 개인. 이거 빌려서 교회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럼 바닥 면적은 5천 대? 안 되지. 그러니까 절이나 교회 하고 싶으면 앞에다 큰 자 써, 큰 자. 그러면 이제 성당은 큰 자 안 써도 다 해당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야 기독교야. 그러면 나 거기다 뭐라고? 큰 교회 이렇게 쓰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큰 절 그래. 그러면 돼. 근데 성당은 그냥 성당 그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하면 백화점. 백화점 연상하시면 가장 빠르지. 대형 마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객용 시설이니까 버스 터미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불특정시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숙박이야. 관광숙박. 이런 것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되면 5천 이상 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거기에다 의료시설 종합병원 있나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나처럼 똑같이. 일단 이렇게 써보세요. 썼어요? 거기다 페이지 208 공개공지. 그럼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야. 자, 2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공개공지하고 2번에 보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도 동그라미 1번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도 바닥면적 합계 5천이고 공개공지도 바닥면적 합계 5천이야. 시설도 다 똑같아. 뭐만 차이야? 요 병원하고 업무시설 차이야. 다중이용에는 병원이 있어. 근데 공개공지에는 병원이 없고 뭐가 있어? 업무가 있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공개공지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한꺼번에 공부하라는 얘기. 왜? 시험에 자꾸 내는 거야. 왜? 두 개가 비슷하니까. 아셨지?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물이나 공개공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 똑같이 나와. 시설도 똑같아. 시설 똑같은데 무슨 차이? 병원이냐 업무냐 그거야. 다중이용 쪽에는 병원이 있고 업무 쪽에는 저 공개공지는 병원 대신에 업무시설이 있다 그 뜻이거든. 아셨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편해. 그 대신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면적 상관없이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일 때는 어떤 시설이든 면적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본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가장 쉽게 줄 때 요거 딱 주는 거야. 16층 보이면 무조건 뭐다?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찾으면 돼. 나머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이 꼭 맞아야 되는 거고 층수가 16층 나오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출문제 보도 내가 2개를 넣어드렸는데 2개뿐만 아니지. 한 5번, 6번 정도 나왔지. 근데 그 시설도 찾으면 돼, 시험 문제는요. 그 다음 13번에 내화구조. 그거 4가지 꼭 읽으셔야 돼. 자, 쉬운 말로 불에 안 타는 구조가 뭐야? 내화. 지금 일시적으로 막으면 방화구조. 재료 중에서 불에 안 타면 불연재료. 잘 안 타면 난연재료. 그러지? 그게 4개가 다 나오면 안 틀려. 1개만 딱 주는 거죠. 1개만. 그러면 헷갈리니까 4개 좀 구분하시고.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거기다 별표하시고. 용어 중에서는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한 문제짜리야. 적용 범위고 3가지는. 자,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이죠. 그리고 도시 지역 외. 도시 지역 외가 어디야? 관농자. 관농자의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것도 전부 적용지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읍이나 동도 전면 적용지역. 그때 동에 속하는 섬의 경우는 인구가 얼마? 50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무슨 지역? 전부 적용지역. 자, 그럼 반대로 여기는 무슨 지역? 일부 적용,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적용되고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뭐만? 일부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일부만 적용되는 관리지역 안에서 무슨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전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여기도 일부 적용지역인데 행정구역이 뭐가 있다? 읍이나 동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뭐다? 전부 적용지역 이 뜻이에요. 이거 꼭 구분해 줘야 돼. 어디만 전부? 도시, 관농자는 일부. 근데 일부 지역에 무슨 구역 지정되거나 지구 단위 또는 행정구역이 뭐로 나왔다? 읍이나 동. 그러면 전부 적용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다른 말로 하면 건축물은 무조건 무슨 법 적용해? 건축법 적용해야지. 근데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5개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1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또는 임시 지정 문화재, 임시 지정 문화재 이렇게 나서 그러면 지정 문화재나 임시 지정 문화재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철도 또는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다음에 철도 관련 시설물이야. 철도 관련 시설물 4가지 나와 있죠. 이것도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은 안 한다 그 뜻이야. 참고로 이거는 철도법이 되겠죠. 굳이 뭐 법은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럼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도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은 안 한다 그 말이겠네. 그럼 무슨 법 적용할까? 몰라. 몰라가 답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럼 무슨 법? 도로법이 되겠지. 고속국도법으로 그러면 고속국도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법 이름 안 나온 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 그 다음 컨테이너. 거기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야. 그러면 컨테이너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라니까? 컨테이너 지붕이 있어 없어? 있어. 엎으면 그래도 지붕이 있어. 뒤집어도 지붕이 있잖아. 그 건축물이야. 그럼 건축법 적용하겠지? 건축법 적용이야. 근데 뭘로 쓰고 있어? 간이. 이걸 기억해. 컨테이너만 나오면 건축법이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야. 그거 이제 가로 쓰면 무슨 용도로만 써야 돼? 공장에서만. 그것도 이동이 용이하지. 원래 건축물은 정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 이건 이동이 쉬워. 그럴 때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하천법에 하천 수문 조작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시험 문제. 3번은 안 보셔도 돼 아직은. 그 다음 오른쪽 제2절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서 건축이라는 아까 뭐를 의미한다? 지금부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전부 신축에 이제 건축 용어 나올 때는 5개를 말하는데 건축은 뭐다? 신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자 1번, 2번에서 의의라든가 법적 성질은 아직은 이제 안 보셔도 돼. 옛날에 한번 해준 거지만 우리 당장 시험에는 필요하진 않아. 그러면 3번에 가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그래서 사전 결정. 사전이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래, 미리라는 건 알아. 근데 뭐 하긴 미리야? 허가 전. 허가 전 그게 사전이야. 다음 장 넘겨보세요. 건축허가 법 몇 조? 11조. 이게 기본이야. 건축법은. 그러니까 항상 11조를 기준해서 11조 전에 한다고 해서 뭐야? 사전 결정이야.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법조문도 외우시라고 그랬지. 여러분 민법은 조문도 많이 외우더만 건축법 하나 외우세요. 그래서 안 외우대. 건축법 하나만 외우면 돼. 11조. 11조 뭐다? 건축허가야. 그래서 건축법에서 사전이란 지문이 나오면 뭐 하기 전? 허가 받기 전? 그 뜻이 바로 사전이야. 그래서 먼저 허가부터 할게요. 자, 1번 허가권자,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거 내가 2개 안 읽었어요. 왜냐?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해. 그때 우리 시험에서 세종시는요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나 군에서는 누구한테? 시, 군은 누구? 시장이나 군수.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 우리 행정구역 기본이 뭐야 우리? 특, 광, 시, 군이잖아. 국토개표 시간에 배운 거잖아. 국토에서 행정구역 특광 시군이야. 그럼 시에서는 누구? 시장. 군에서는 군수. 특별광역시는 구청장. 요거야. 아셨어? 그러니까 국토개표로 나왔던 게 하위법에 오면 특광 때 무조건 나오면 누구로? 구청장.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장 등의 허가 대상.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등의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예외로 특별 광역시장 허가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허가권자 1번 여기 있나요? 여기 양괄이면 허가권자. 여기다가 지금부터 요걸 써봐요. 국장도지사 쓰고 이렇게 표시해. 그러니까 행정청 중에서 허가권자가 아닌 게 누구다? 국장과 도지사야. 그럼 이 사람 빼고는 전부 다 허가권자. 이렇게 반대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도지사 나오면 허가권자는 무조건 아니다 이러면 돼. 국토부 장관도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 군 그러면 시장, 군수, 특별광역시 그러면 구청장 이렇게. 그런데 왜 특별광역시장 허가 문제가 있느냐? 바로 다음에 건축물하고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게 되면 특별광역시장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주의할 게 용어가 하나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과 대수선. 굵은 글씨 봐. 굵은 글씨. 건축과 대수선이야. 특별광역시장은 에? 건축만 있잖아. 건축만. 굵은 글씨. 행위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행위? 건축과 대수선이고 특별광역시장은 건축만이야. 건축만. 이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숫자 100날 외우고 가도 시험장 가서 못 찾는 거지. 행위를 알아야 돼. 우선 11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과 대수선이야. 아까 맨 첫 시간 했잖아. 건축과 대수선 몇 조? 11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광시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뭐 할 때만? 건축할 때만 특광시장 허가 받아라 해서 1번 층수 얼마?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자, 이 숫자 2가지. 그러면 자, 지금 울산광역시야. 울산광역시 20층까지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 구청장. 10만 미만은 구청장이야.
이해되셨어? 그럼 이 남구에서 여러분들이 20층짜리 지으려고 허가 신청 누구한테 해야 돼? 구청장. 그럼 21층부터는 광역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지. 그럼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광역시장. 10만 미만은 구청장.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의 허가권이 여기 잡은 거야. 원래 건축가 대수는 구청장 허가받아 이렇게만 돼 있죠. 얼마짜리라는 건 없잖아. 근데 특광시장 허가권이 나오다 보니까 구청장 허가권이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뭐 해서? 증축하여. 1번, 2번은 뭔데? 건축이고. 이해되셨어? 일단 건축이잖아. 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3번은 건축이 아니고 뭐다? 증축이야. 증축. 증축을 해서 1,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때는 특광시장 허가받아라 그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내서 틀리신 분은 없어. 3번을 내면 거의 다 틀리고 나온 거예요. 3번을. 자 보세요. 지금 기존의 건축물이 19층짜리가 있어. 19층. 그리고 누구한테 허가받았을까? 구청장이겠죠. 그럼 요거의 10분의 3이면 얼마예요? 3일은 3, 3구 27, 5.7층이지. 5.7층은 없겠지. 그러면 6층으로 해볼게요. 6층짜리 증축하려고 한다. 그럼 원래 6층짜리 증축만 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아? 구청장 허가죠. 근데 합해지다 보니까 25층이 됐네. 그럴 때는 요게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특광에 허가로 하라 그 뜻이야. 되셔서 원래 20층까지는 누구였는데? 구청장인데 그럼 당연히 20층까지니까 구청장이 맞는데 합해져서 얼마를 넘으면 21층을 넘게 된다면 요 조그마한 것도 누구한테? 특광한테 받아서 하라 요 뜻이 돼. 다시 한번. 기존의 면적이 8만이야. 8만. 그럼 구청장 허가 받아 했겠죠. 그럼 요거에 10분의 3이면 3 이상이니까 3만 해볼게요. 3만. 그럼 3만짜리는 당연히 원래대로 하면 누구? 구청장 허가. 그런데 합해져서 10만을 넘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요게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다? 특광에 허가 받아 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숫자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주지는 않아. 그러면 항상 얼마 이상? 10분의 3 이상 요 숫자가 중요한 거야.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얼마 이상? 10분의 3 이상이야. 이상. 10분의 3 이상을 뭐 해서? 증축을 했어. 증축을. 그래서 증축해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게 어디에 해당해? 1, 2에 해당한다면 그때도 특광시장 허가 받도록 하자. 자, 문제는 단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제외. 요 제외는 무슨 뜻이야? 구청장 허가로. 그러니까 특광시장 허가인데 거기서 제외됐다는 누구? 구청장 허가가 돼. 다시 거기서 또 밑에 보니까 제외 또 나와. 이건 다시 누구한테? 특광 허가.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25층짜리 건축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아? 특광시장. 근데 공장으로 25층 그럼 누구한테? 그냥 구청장. 이렇단 이야기야. 창고도 마찬가지고. 그 심의 건축물은 안 내도 돼. 심의 거친 건축물 X자에 아예 보지 마. 그냥 공장 창고만 해워. 공장 창고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그대로 누구한테? 구청장 허가로. 이해되셨지? 그럼 구청장 허가 받는데 거기에 초고층 이렇게 나오잖아. 초고층이 얼마야? 50층 이상이잖아. 그럴 때는 다시 누구한테? 특광한테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다른 거 심의거치 이건 안 나와도 됐는데 초고층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창고든 공장이든 하여튼 초고층으로 지문이 나면 무조건 누구? 특광이야. 자, 그러면 그까지는 이제 또 잘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양과로 2번에가 누구의 승인?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랬네. 그럼 이 사전이 뭐야?
또 허가받기 전에 승인받는 경우 이 뜻이야. 그럼 이해를 해봐요. 요 사람하고 특별광역시장하고 직급이 같아요, 달라요? 직급이 같지. 근데 특광은 허가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네? 그럼 권한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때를 쓰니까 무슨 권으로? 요놈이라도 주자해서 허가권이 아닌 무슨 권은 승인권은 준 거다. 그 뜻이야. 그럼 잘 봐요. 도지사가 나왔다. 그 말은 어디 시는 제외? 특광시는 제외. 제외한 어디란 뜻이야? 시군이란 뜻이죠. 도지사란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시장군수 그럼 누구? 도지사 그러면 시장군 이렇게 배웠잖아. 마찬가지 도 그러면 누구? 시군. 그러니까 일반 시군에서는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다. 그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 승인을 다시 제대로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대형 건축물을 어디에다가 시군에 건축하려고 이 말이겠죠. 그럼 건축하려면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어? 시장 군수한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시장 군수는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뭐가 승인이 필요하다 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특광시는 그냥 특광시장한테 허가 받으면 되는데 특광시가 아닌 시군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허가권은 그대로 누구한테? 시장군수에게 주는데 시장군수는 마음대로 허가 못한다 그 말이겠지.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 승인받고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어차피 특광이 여기에 3개가 포함되어 있거든. 맞죠 이거? 도지사 승인에 3개 똑같이 들어있죠? 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특광시장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하나 하면 특광시장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장 가셔서 요 3개 지문 보이면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 특광시로 문제 나온 건지 시군으로 나온 거 이걸 확인해야 돼. 21층 나왔다고 그냥 예군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21층짜리 지문이 보여. 그럼 딱 읽고 거기에 뭐가 보여야 돼? 특별시, 광역시가 나온 건지 시군이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특광시는 그대로 특광시장 허가권이 되는 거고 시군은 승인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문에 가요. 그러면 다시 요 뒤에가 단 제외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제외는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여기 아까 제외하고 또 달라. 특광시에서 제외라는 말은 특광시장 대신에 누구한테 구청장 허가 받으라는 뜻이고 요 도지사 승인 쪽에서 제외라는 말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다시 해봐. 자, 울산광역시에서 25층짜리 지으려면 누구한테 허가 받아? 울산광역시장. 근데 25층짜리 공장 건축할 때는 구청장 이렇게 되겠지. 다시 이제 경주시로 가. 경주시 25층짜리 누구한테 허가 받아? 허가는 경주시장. 근데 경주시장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허가해주라 그 말이지. 그런데 경주시에서 25층짜리 공장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지. 바로 허가해주겠다 그 말이잖아. 이걸 공부 잘해야 돼 이거를. 거의 우리 시험은 이쪽은 나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거란 얘기야, 이런 거. 이걸 틀리면 더 이상 어려운 거는 못 맞추는 거지. 이거는 이해만 잘하면 맞춰. 다시 3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나오면 어떻게 돼? 특별광역시장 허가. 공장 창고로 나오면 구청장 허가 그러면 돼. 근데 시군에서 요 지문이 나오면 시장이 허가하기 전에 누구의?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공장 창고가 나왔다? 그러면 승인 없이 바로 허가하라. 이렇게. 이해되셨어? 그거 하고. 다시 그 밑에 가봐. 제외 그 말은 다시 어떻게 하라? 승인 받아라. 그 말이겠지? 이해되셨어? 그럼 두 번째 제외는 그거 안 한다고 가정해봐. 위에 거 제외만 기억해. 위에 거 제외만. 아셨어? 만약 공부 안 되면 밑에 거 제외, 두 번 제외, 요런 거. 요거 하고 아까 특광이 한다 이런 거 그냥 빼고 하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 제외만 기억해. 특별시에서 특광시에서 제외는 누구? 구청장 허가. 승인 쪽에서 제외 그 말은 승인 없이
되셔서 안 되면 2개라도 기억해. 밑에 거 하지 말고. 그런데 도는 특광시보다 지역이 넓어 좁아. 도는 더 넓지. 보통 도 안에가 특별시나 광역시가 들어있잖아. 이해가 되셨어?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개발지역이야 보전지역이야? 개발. 그럼 도는 외곽에 있으니까 보전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4번 5번이 나오게 되는 거야. 4번 5번이.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특별광역시는 도 안에가 들어있어. 도 안에가. 우리 행정구역 도 안에 들어있잖아. 자, 울산광역시도 무슨 도 안에가 있어? 경상남 도 안에가 들어있잖아. 그럼 도가 항상 크고, 자, 광역시는 개발을 해놓은 거고, 도의 외곽은 전부 다 보전을 위해서 개발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자연환경, 그리고 또 수질. 이거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지문을 이제 끊어 읽어줘야 돼. 그냥 쭉 한 줄을 읽으면 안 되고, 수질도, 자연환경을 뭐 하고? 보호하고, 또 수질도 보호하고. 자, 5번에서는 주거환경. 주거환경, 또 교육환경.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 놓고 이 2군데 모두 다 누가 지정했다? 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한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내 관할에 있다 그 말이지. 도지사 관할구역에 있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 똑같은 시설 먼저 무슨 시설 나와 여기서? 위락과 숙박이 나와. 2군데 공통사. 4번 5번에 공통으로 무슨 시설? 위락과 숙박 시설이 들어있어. 다른 건 아직 하지 말고 위락 숙박만 찾으면 돼. 자, 그런데 위락 숙박이 나왔는데 4번에 해당할 때는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5번에는 이런 거 있어 없어? 5번에는 없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위락 숙박 나오면 4번으로 나왔느냐 5번에 대해서 나왔느냐 이걸 찾아야 돼. 4번에 대해서는 층수가 어떻게 해야 돼? 3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5번에 해당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여러분 위락 숙박이라는 거 배우셨어 아까? 위락 숙박 배웠죠? 그러면 이 위락 숙박이 이쪽에서 볼 때 차이점이 있는 거지. 저쪽에서 볼 때는 편의시설이야. 이쪽에서 보면 위해시설이다 이 뜻이야. 해볼게요. 자연환경이 보호됐다. 관광지야. 관광지. 수질, 물이야. 물이 잘 보호되는 게 유원지야. 그럼 관광지, 유원지에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거. 먹고 자고 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주거니까 교육에 잘 봐. 주택가 주변, 학교 주변에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이해하지. 백날 저거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장 가도 필요가 없어. 저 뜻을 알아야 돼. 자, 자연환경 보호는 뭐다? 관광지, 관광지야. 수질 보호 그러면 유원지 이래야 돼. 주거환경 주변 그러면 주택가 주변. 교육 그러면 학교 주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층수 면적 안 따지고 규제 대상이고, 자, 편의시설일 때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합계 얼마? 1000 이상. 좀 규모가 커져야 대상 규제가 된다 그 말이지. 구분하셨나요 이제?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시면 다른 건 안 나와. 거기 무슨 공동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 이것만 외우라는 얘기가. 요거에 대해서 요 지문 나왔느냐, 요거에 대해서 요 지문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층수 면적이 있어. 구분됐죠? 다시 하나. 5번은 심의만 거치면 허가도 거부도 가능해. 근데 허가 거부 나올 때 4번에다 허가 거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허가 거부는 무슨 단어? 주거, 교육 이 말 나와야 거부권이 있어. 근데 자연환경은 거부 안 해. 여러분 원래 허가 기억해봐요.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꼭 해줘야지.
꼭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잖아. 그런데 이것만큼 법적으로 뭐하라? 규제를 하라. 거부할 수도 있다. 어디만큼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만큼은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다른 거는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왔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심의 거치면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없어. 이것만 하라고 돼 있어.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위험물 저장 처리 그렇지. 거부해도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단어가 뭐에 해당할 때만 주거교육 여기에 해당돼야만 무슨 권이 있어?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요 한 문제짜리는 쉽게 맞아. 그럼 어차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요게. 그러니까 특강보다 중요한 거는 요걸로 해서 특강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해놓으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책은 쭉 있고요. 그 밑에 허가의 거부도 동그라미 1번까지만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자, 허가를 거부한다. 그러면 심의 거쳐 거부하는데 무슨 시설일 때? 위락, 숙박, 무슨 단어가 나올 때? 주거, 교육, 요거 나올 때만 거부한다. 요 뜻이거든. 그래 됐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넘어가요. 앞으로. 사전 결정이 나올 건데요. 사전 결정은 여러분 책으로 읽어서는 잘 구분을 안 돼.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 듣고 여러분 책은 읽는 걸로 할 거예요. 사전 결정 그래서 법도 10조로 돼 있어. 허가가 바로 11조니까 그 앞에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래? 사전 이렇게 말해. 자, 이때 허가 대상 건축물. 중요한 거 요 단어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하기 전, 요걸 사전이라고 그래. 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지난번 시험에서 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걸 못 찾으신 분이 꽤 많아. 이걸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보통 전이나 답이나 임야라고 하는 지목이 있다. 바로 이런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요만큼 매입을 하려고 한다.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실컷 매입해 놓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돼? 꽝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거야. 앞으로 이런 땅에다 혹시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해라. 미리 물어보고 하라 그거야. 미리 물어보고 하라. 그게 사전결정제도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나는 끝까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사전결정을 할 때 신청하면 어떤 심의 문제나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뭐하라? 동시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물어봐라 그 뜻이야. 그래서 허가권자는 이제 사전결정을 해. 사전결정. 결정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통지해 주면 돼. 귀하가 신청한 내용이 건물 지어도 되네요 하고 통지를 해줘. 그럼 통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통지 받은 날로 2년 안에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내가 2년 안에는 반드시 무슨 신청을? 허가 신청을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조건이 오겠지. 그럼 2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전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상실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꼭 2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뭐냐? 지금 이 통지만 했는데 통지만 받아도 어떤 효과가 발생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무슨 상이라면 의제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혹시 이 말이 이해되나요? 안 해도 한 것처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근데 이 허가도 해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주택 같은 걸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목이 뭐가 돼야 돼? 대로 바꿔야지. 그 바꾸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토지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 무슨 행위? 개발 행위. 그러면 당연히 이 통지만 받으면 이 허가를 뭐 한 걸로? 받은 것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임야니까 임야를 다른 말로 산지라고 그러지. 그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전용이라고 그래. 그럼 전용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것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지 임야였는데 그걸 전용하려면 별도로 뭐 받아야 돼? 허가 신고 받아야 되는데 뭐만 해주면 통지서만 받으면 나는 그 허가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이라는 게 있는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하나인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하나 있는 보전산지는 뭐 받은 것으로? 허가나 신고가 된 것으로. 그럼 도시지역에 있지 않는 것들은 전용 허가가 별도로 받아야 돼 이 말이야. 작년 시험에도 냈고 그전에도 냈고 계속 내지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나왔으면 이제 농지가 나오겠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도 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임야일 때는 산지 전용, 전답일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천. 하천 점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하천 점용 허가라는 게 뭐냐면 직접 하천을 쓰는 건 아니고 여기다 지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천이 흘러. 하천이 도로가 여기에 있어. 그럼 여러분 집 못 짓거냐냐? 그러면 이 하천에다 뭐 해야 돼? 다리를 놔야지. 그럼 하천 뭐 했어? 점용했지? 그럼 원래대로 하면 허가 별도로 받아야 돼. 근데 뭐만 받아도 통지 받으면 그것도 받은 것으로 해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할 만해 안 해? 할 만하지. 신청해서 확실하게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효과도 한꺼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전결정 신청하면 이걸 여러분 일일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해야 될 걸 이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야.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했는데 이런 게 다 된 걸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저 권한이 다 있어 없어? 없어. 허가권자가 건물 허가나 해주지 저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요 말이 나와야지. 협의하라. 자, 그럼 우리 협의는 누구하고 해? 공법에서 협의 나오면 이 말 나와야지. 관계행정기관장 나와야지. 자, 그럼 환경 문제 나왔어. 그럼 누구하고? 환경부 장관. 군사 문제 걸렸어. 국방부.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협의만 해서 해주면 우리는 별도 저런 걸 다 받은 것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자, 날짜. 협의한다. 그럼 날짜 15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여기까지 출제를 해. 왜 출제하는가? 날짜.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협의 며칠?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 30일. 30일. 여기는 며칠? 15. 그러니까 내는 거지. 똑같은 30일에 낼 일이 없겠지. 그 다음에 건축법이 왜 이걸 내기 시작했냐면 옛날에 건축법 협의가 다 날짜가 달랐어. 15일짜리 45일, 60일 이러다 보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뭐였고 15일로 전부 통일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건축법 시간에 협의 나오면 무조건 며칠? 15일 안에 이렇게 통일돼 있어. 요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책을 읽으려면. 아셨지? 그러니까 좀 이따 이걸 사진을 찍든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든 해서 이걸 머릿속에 넣고 책을 읽으셔야 돼. 아니면 이것만 해도 책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법조문 읽는 거하고 요 도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그 백날 외워갖고 하는 것보다는 요거 이해되면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읽는 건 여러분 몫이야. 읽는 건. 또 설마 이것도 읽어주세요 이러진 않겠지. 자, 오른쪽 다음 장 넘어가요. 오른쪽에 5번 건축신고. 근데 건축신고를 다른 말로는 건축허가의 특례라고 써놨지? 원래 이게 용어 맞아. 원래 건축은 원칙은 무슨 상? 허가. 특례니까 예외. 예외는 뭐다? 신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신고라고 해도 허가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바로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뭘 받은 것으로 허가 받은, 신고했다고 신고된 게 아니라 신고했는데 뭐 받은 거? 허가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 가면 신고하면 신고만 찾으면 답이 안 나와. 원래는 무슨 대상이야? 허가 대상이야. 허가 대상.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고 신고함으로써 뭐 받은 것? 허가 받은 것으로 봐. 그래서 1번부터 4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6번 체크하고 5개만이라도 공부하고 하시면 돼. 5개. 그 5개도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건 신고는. 외워갔는데도 똑같은 지문 나와도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소한으로 이 법조문대로만 나온다면 맞춰보자 하고 하는 거고 집에 가셔서 해보니까 안 돼. 그럼 빨리 넘어가시면 돼. 자, 먼저 1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계 재축이야. 그럼 뭐 하면 안 돼? 신축. 신축은 85 이내가 나와도 허가상이 되는 거지. 그 이거 하나 주의하면 돼. 85라는 숫자 나올 때는 뭐만? 증계 재축만 신고사항이야.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에다가 연면적 이렇게 써보세요. 시험에서 그걸 바꿔주는 거야. 바닥면적 합계를 뭐라고 써놔? 연면적 85 이렇게 써놓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셨나? 연면적 뜻이 뭐야? 각층 바닥면적 합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바닥면적 합했다 해서 그냥 연면적 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연면적 주니까 못 찾은 거지. 바닥면적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써. 그 다음에 2번에 연면적 합계가 나왔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이니까 뭐도 돼? 신축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용어를 봐야 돼. 자, 대지 안에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럼 여기에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바닥 면적.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렸어. 2층. 그럼 요게 연면적이지. 바닥 면적 합하니까. 다시 여기에 또 2층짜리가 있어. 연면적이죠? 요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자, 한 동의 건물이 있어. 한 동에 1층짜리가. 그럼 바닥 면적 하나 나오겠죠? 근데 2층으로 치면 바닥 면적 합하면 뭐? 연면적. 그럼 2층짜리 건물의 대지 안에가 2동 이상 있어. 2동. 연면적 합해서 연면적 합계 그래. 그럼 연면적 합계가 되면 한 층의 면적이 커져 작아져? 작아진다는 뜻이 돼. 만약에요. 연면적 100, 연면적 합계 100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봐. 그럼 연면적 100은 하나가 얼마야? 50이란 얘기지. 연면적 합계 100은 25란 뜻이지. 25. 이해가 되셨나? 요게 연면적 50, 연면적 50, 합계 100이지. 50일 때 2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어 이제. 자, 연면적보다 연면적 합계 그러면 한 층의 면적은 작아지는 거야. 다시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도 불러?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 있고 또 하나 대지 안에 건물이 또 하나 있으면 연면적. 합하면 연면적 합계. 그럴 때 한 층의 면적은 작아진다는 뜻이야. 작아진다는 뜻.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는 건축이라는 용어가 없어야 되고 2번에는 건축이니까 신축부터가 되는 거야. 그때 2개 묶어서 모든 지역 가능하죠? 모든 지역. 지역 이름이 없잖아. 없을 때는 다 돼. 모든 지역의 이름이 뭐야?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딱 외우고 갔는데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써놓은지 이거 뭐야? 틀렸다? 이러면 안 돼. 지역 이름 없을 때는 4개를 다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에 숫자가 똑같은 게 있어. 숫자가 똑같은 게. 숫자 얼마? 그죠? 아니 또 하나 있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2개 다 미만이죠. 또 2거나야 2고야. 2고야. 그러면 똑같은 숫자인데 3번은 뭐고 4번은 뭐냐야. 3번은 건축, 4번은
이 차이야. 그러니까 3번, 4번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3번, 4번 공부할 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나올 때는 행위를 찾아야 돼. 건축으로 문제가 나온 건지 대수선으로 나온지를. 그러면 건축일 때는 어디에서만? 관농자에서만. 대수선은 지역 이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모든 지역. 요것만 구분하고 시험 나가시면 돼.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요걸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주면 좋은데 또 어떻게 내느냐.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맞았지? 이 지문이 같은 말이야. 200 미만이니까 180. 3층 미만은 몇 층이야? 2층이지? 이렇게 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써놨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놓고 시험장에서 건축이냐 대수선. 건축은 어디에서만? 관농자. 그럼 도시지역 써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대수선은 도시지역에서 써놔도 되는 거죠. 그것 차이만 구분하시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요. 이건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야. 4개 지문 몰라. 4개 지문 몰라. 근데 5번에 높이 3m 이하에서 범위의 증축 요거 나오면 요걸로 답을 찾을 수도 있어. 자, 높이 3m 이하 증축은 왜 신고사항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아까 다시 한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 4m를 하나의 층으로 봐. 그럼 3m니까 한 층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작은 걸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으로 메타 증축 나면 전부 얼마? 3m 이하. 작년도 재작년 문제야. 5개 지문 나왔는데 4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요게 6m로 나왔어.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거라도 하나 갖고 답 찾으시라는 얘기야. 요거 자주 나와 시험에서. 6m짜리 4m 이렇게. 항상 얼마짜리? 3m 이하. 3m 이하 증축만 신고사항이야. 그럼 3m 이하 아닌 것은 무조건 허가니까 잘못됐다고 찾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 확보는 체크만 해놓으세요. 요건 주택법을 아시는 분은 다 알아. 주택법에서 여러분이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 확보하라 기억나시나? 근데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었지. 80 이상 이런 거. 그럼 매도 청구 어떻게 들어가? 시가로 3개월 이상 협의 이런 말 다 배우셨지? 그 내용 그대로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할 테니까 체크만 해두시고. 그 다음 장의 7번. 건축허가 신고의 취소. 자, 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택법 시간에 써졌는데 기억하실라나?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때 적어주고 좀 해오세요. 근데 안 했어. 지금도 취소다. 그래. 이래야 나왔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 지금. 자, 취소. 건축법은요, 취소가 2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게 돼 있어. 취소는. 건축법은 건축 허가 쪽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야. 지금 허가 배우는 거죠. 허가 쪽에 취소는 하여야 한다야. 위반 건축물이 나올 때, 위반 건축물에서 취소가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외우시면 돼. 이런 게 오면 시험장에서 바로 시험 문제 찾을 수 있거든. 주택법은요, 취소가 10번 정도 나와. 10번 다 취소할 수 있다야. 그런데 예외가 하나 생겼죠. 예외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쪽에서는 취소하여야 하는 걸로 하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취소 문제는 해결하시면 돼. 다른 법률엔 취소 갖고 시험 문제를 안 내. 근데 건축법, 주택법은 전부 다 건물에 관한 게 양쪽이다 보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출제를 해. 양쪽이 규정이 똑같으면 출제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건축법은 취소가 2번인데 하나는 해야 한다, 하나는 할 수 있다. 옛날에 주택법은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할 수 있다. 근데 작년에 요거 하나를 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묻게 돼 있겠지, 이제. 우리 주택의 공급지수 교란 금지니까 요거죠? 증서나 지위,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 하지 마라. 이거 알선하지 마라. 이런 거 나올 때, 요때 취소 나오거든. 그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찾으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요 경우 아니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요걸로 2문제를 맞췄어. 건축법, 주택법 2문제를 이걸로 맞췄어. 작년에. 취소만 갖고도. 그러니까 요런 거를 공식으로 꼭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갔으면 지금 공부는 그냥 책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적어준 게 몇 개 있어. 그런 거는 꼭 외우셔야 돼. 나중에 이제 의견 청취 내가 한번 알려줄 거예요. 의견 청취 4가지가 있거든. 그럼 그런 거 알려주면 그런 거 외우면 시험장 가면 다 써먹을 수가 있어. 답 찾아 바로.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답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법 주택에 뭐 나오면 취소 나오면 이렇게 해결한다. 그럼 분명히 한두 문제는 건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가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했어. 이 숫자 잘 기억하세요. 공법은 전부 동일해. 여러분 지금 농지법 배운 적 한 번도 없죠? 그럼 만약 농지법에 가서 공사 착수라는 시문 나왔어. 몇 년? 2년이야, 2년. 또 배운 게 있어. 도시개발법. 자, 실시계획 인가받고 공사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정비법도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2년이야. 자, 무슨 법 하나 빼냐면 주택법. 주택법은 몇 년? 5년이지, 5년. 기억하시나? 승인받고 몇 년? 5년 안에 착수해. 그러니까 주택법만 5년이야. 나머지는 전부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게 이제 큰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 공사 착수한다 이 말 나오면 자, 몇 년? 2년 안에. 주택법은 몇 년? 5년 안에 이렇게. 그래서 허가받고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일회 기간 안에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능. 또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 이럴 때도 취소해야 한다. 자, 그때 주택법은 그때 어떻게 나왔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유는 똑같잖아. 여기 2년이고 주택법 5년이었어. 착수 안 하면 여기는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갖고 응용하라니까 이거 갖고. 지금 허가 쪽에 여기서는 취소해야 돼. 근데 그 주택법은 그 기간 안에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에 예외.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몇 년? 3년. 주택법은 최대 6년. 5년에다 1년 연장이잖아. 공통사 연장 얼마? 1년. 여기도 1년 연장. 주택법도 1년 연장이야. 더블. 3년, 거기 6년. 3년, 6년이 돼. 연장시키면. 신고 효력 상실.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취소당하는 게 아니야. 신고는 효력이 없어져.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허가는 몇 년? 2년. 신고는 1년이야. 연장은 똑같이 얼마? 1년 연장해줘. 자, 허가 쪽은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신고 쪽은 효력 상실한다. 작년에도 신고 또 나왔어. 작년에 신고 6개월 나왔어. 그런 거는 몰라도 답 찾는 거지. 그게 답이었어. 작년에도. 그러니까 허가 취소, 신고 취소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와. 양쪽 비교해서 공부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9번으로 가서 허가의 제한 등이 나올 거예요. 쉬었다 갈게요.